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문 도시죠.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해서 굵직한 이슈를 안고 있는 인구 300만 인천시정을 책임질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YTN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예, 4년 만에 이제 인천시장직을 되찾게 된 건데 그동안 많은 구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번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네. 새로운 민선 8기 시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시정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정해 놓고 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균형 잡힌 지역 발전,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균형이 이제 지역 간 균형, 그리고 계층 간 균형, 세대 간 균형, 그 위에서 미래의 그랜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인천이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 이런 조금 원대한 것 같으면서도 네. 또 대단히 중요한 비전을 설정해 놓고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1호 공학이 제물포 르네상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제물포는 우리나라 근대화를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또 산업화를 시작한 곳이고 이런 역사적인 곳이지만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쇠퇴해 있기도 하고 예. 또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이것을 새롭게 미래형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항, 즉 인천이 갖고 있는 바다 자원, 그리고 계양장거리, 그리고 원도시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중심의 이 네네. 도시를 미래형 도시로 완전히 바꾸는 아. 프로젝트가 제물포 르네상스입니다. 그렇군요. 그 행복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 그리고 균형 발전 강조해 주셨고 또 미래 도시 이야기해 주셨고 뉴 홍콩 시티 구상도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뉴홍콩 시티는 이런 말입니다. 그 표현은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이 변화가 오면서 예.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과 무역 또 관광의 중심지지만은 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가는 이제 추세를 갖게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홍콩 중심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바로 홍콩을 대체할 적지를 찾고 있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입장입니다. 그 최적지는 당연히 인천이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수도권 2,500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종, 강화를 중심으로 또 송도, 청라와 연계해서 새로운 미래형 그야말로 첨단 도시 형태가 되는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를 제가 발표했고 이것은 앞으로 인천시의 중점적인 시정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또 다른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취임식을 그 인천항 18부두에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네, 이 취임식도 제가 늘 강조했듯이 소통 문제, 그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의례적으로 실내에서 엄숙하게 네. 그런 취임식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 했던 그 의미를 살리고 아까 제물포 르네상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내항 18부도 거기서 취임 행사를 갖고 우리가 함께 시민이 취임하는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취임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내셨고 이미 또 광역단체장 경험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조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수직적 관계, 상하 관계로 이식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한 몸입니다. 우리 국민이면서 또 지역 주민이고 시민 아닙니까? 예. 시민이면서 국민이고. 예.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발전하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도 그런 틀에서 지방자치를 육성해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일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방정부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어제도 행안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역대 장관으로서 이 지방 정부를 잘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다 예. 하는 시각에서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직 관계보다는 수평 관계로 뭐 접근하는 게 훨씬 수평과 뭐 좋다. 협력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관계. 예, 뭐 예. 수평이다 이런 수직 수평의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사실 국민이면서 시민이면서 우리가 그렇죠. 함께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나라 발전이다.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상호관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지방 정부와의 협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셨고 또 네, 최근에는 어제는 김동연 또 당선인도 만나셨잖아요. 이제 수도권 간의 협치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나고 예.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예. 만났는데요. 다 공이 우리 모두가 수도권이 된 게 사실은 우리 생활권으로 볼 때 교통 문제, 문화, 그렇죠. 경제 또 환경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단체장들이 어떤 정당이나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같이 공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어제도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이의 없이 우리 그렇게 해나가자. 그리고 제가 조금 지방행정의 경험이 더 있는 편이다 보니까 예. 제 경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과거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었다.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자.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안 이슈 좀 들어가 볼게요. 수도권의 최대 사장님에서 지금 쉽게 풀기 힘든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용이 지금 종료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이 광역 행정의 대표적인 게 수도권 매립지, 즉 네.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지금 인천 지역인데 이 부분을 이제 30년이 사용돼서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민선주기 시장 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제가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문제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네. 관리공사 이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되면 바로 그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은 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미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이 문제는 가시적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 그 인수위 통해서 지난 4년간의 인천 시정을 좀 평가를 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민선 7기 인천시정이 나름대로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다만 일부 시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는데 제가 뭐 후임 시장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인사 혁신, 재정 혁신, 그리고 홍보 혁신, 그다음에 정책 혁신 이 네 가지 혁신을 만들어가겠다 해서 시정 혁신단을 둬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아 나간다. 즉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다음에 뭐 정치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시민 중심으로 이 전환시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정 혁신이 되겠고 이 시정 혁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야 그렇군요. 되겠죠. 예. 여러 가지 공약도 해주시고 또 혁신 과제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인천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민선 8기는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모습의 지방 정부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늘 소통하면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인천의 꿈을 키워서 이것이 바로 인천 발전,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은 민선 8기는 우리 시민이 행복 체감 지수를 느끼고 또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또 계속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선 8기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시겠죠? 유정복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